이 제명맥에 대해서 의식료라는 단어는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근거. 이게 의식료래. 그럼 의식료는 뭐예요? 예요. 의식료. 노래. 오케이. 이건 노래지. 의식은 어떤 제사의식이라던가 행하는 그런 행동들을 의식이라고 얘기하잖아. 제사라던가 뭐 제사뿐만 아니라 또 무슨 의식이 있을까? 뭐 기우제. 그래, 맞아. 그런 것들도 기우제도 의식이고. 뭐 주말마다 교회 가시는 분들은 뭐 또 무슨 의식이라 하지? 교회 가시는 분들은 또 뭐 하니? 예배도 의식이고. 그리고 또 뭐 불교 같은 데 가서도 어떤 뭐 기원을 하는 것들도 이런 것들도 다 의식이잖아. 그럼 여기서는 어떤 게 의식이란 얘기야? 그 제자. 죽은 누이에 대한 어떤 추모를 하는 것을 여기서 의식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 이렇게 적어주시고, 그럼 1번은 맞네요. 자, 이번에 인생의 무상감은 드러나 있습니다. 어디에 들어가 있으니? 무상감이란 단어. 응? 무상감. 우리 무상감이란 단어는 그럼 또 무슨 단어야? 무상감. 우리 인생 무상하다. 아우, 인생 무상하네. 무슨 단어니? 허무해. 허무하다. 그럼 이 허무하다라는 내용을 어떻게 봐야 되니? 어디서 찾을 수 있어? 인생 참 허무하네. 이른 바람에 어디로 가는지 몰라. 인생 참 허무해. 어디로 가는지 몰라. 라는 내용이 무상감하고 연결해 줘야 되겠죠. 자, 더불어서 시의 요 형식은 이렇게 4, 4, 2로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3단 구조다라는 거예요. 19체 향가의 3단 구조까지도 여러분들 정리해 주시고 각각의 구조 4줄, 4줄, 2줄의 주된 내용 정리 한번 해 주셔야 돼요. 여기서 누이의 죽음을 의미했었고 그 때문에 인생의 무상감이 나왔었고 그 무상감에 계속 빠져 있었나? 아니죠. 마지막에 극복 의지를 표현해주는 그런 구조였고 라고 하는 19체 향가의 낙구는 감탄사 시상의 전환까지도 이뤄졌어요. 이거 기억나야 돼요. 자, 애도의 정을 비유법, 여기 비유법 여러 가지 표현되지 않았니? 네. 어디? 한 가지. 이건 같은 부모님, 또 떨어지는 잎, 죽음, 이른 바람, 요절. 옆에 써줘. 요절은 젊은 나이에 죽는 거. 떨어졌다 죽음을 의미하고 있죠. 한 가지는 같은 부모님. 이런 것들이 이제 비유법으로 쓰인 거고요. 인간적 고뇌, 삶과 죽음에 대한 고민이죠. 그것을 승화시켰습니다. 종교적으로 승화시켰습니다. 어느 부분이? 미타찰. 네, 미타찰이라고 하는 요 부분. 미타찰에서 만날라 기다리겠습니다. 승화라는 건 극복했다라고 의미를 생각해 줘도 괜찮죠? 그럼 5번은 어디가 틀렸을까? 불교적 무상감? 인생 무상하다며. 절망 적어줘. 절망하지 않았어? 불교적이 아니에요. 자, 요 절망 적어줘가 부각됐다. 이거 절망 적어줘가 부각된 게 아니라 오히려 극복하겠다는 어조로 바뀌었잖아. 절망은 했어. 불교적은 맞아요. 이게 불교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요 불교적 무상감이라고 표현하면 이건 맞을까? 여러분들 다 고민해봐. 광동고등학교 법사님한테 물어봐. 제 맘매가 들고 가서. 이게 불교적으로 봐야 돼요? 그럼 내 생각을 한번 생각을 해줄게요. 이게 무상감이라는 게 불교에서 얘기하는 무상감은 뭐냐면은 그냥 인생 덧없어. 인생이 여기서 욕심 부려봤자 덧없어. 라는 거예요. 인생에 대한 무상감은 인생 덧없어. 인생 무상해. 여기서 아무리 욕심 부려봤자 여러분들 어떻게 돼? 죽잖아. 그거보다 더 허무할 게 뭐 있어. 그러니까 불교에서 얘기하는 그 무상감은 그 부분이에요. 사람이 전생이 있고 현생이 있고 또 다시 태어난 환생이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무상감을 극복한다? 이거는 어느 순간 끊어내는 부처가 되는 거를 불교에서는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부처님 될 수 있거든. 여러분들도 불교에서 얘기하는 각자가 부처가 될 수 있어. 그걸 끊어내지 않으면 다 인생은 무상한 거야. 계속 고통이거든. 고통의 반복. 나중에 생윤하실 분이나 윤리와 사상하실 분들은 그 불교 사상에 대해서도 배울 거예요. 자, 2번으로 갑시다. 그럼 답은 5번이죠.
절망적 어조 부각은 좀 그래. 불교적 무상감은 그러니까 일단은 정확하게 판별을 못 해줄 것 같아. 불교적 무상감인 것 같아. 2번 창작 동기네요. 그러면 자, 요 가의 시는 왜 쓰였니? 죽어서. 요이의 죽음이 그치 그거에 대한 애도. 그럼 그것만 보고도 찾을 수는 있겠지. 네. 그쵸? 근데 요 유리창이라는 시는 혹시 알고 있어? 이거는 아들의 죽음, 자녀의 죽음을 바탕으로 너는 이 니는 너예요. 너는 산새처럼 날아갔구나. 산새처럼 어딜 날아가? 하늘로 날아갔죠? 죽었다라는 의미예요. 폐혈관이 찢긴 채로 폐병에 걸려서 기침하는 병에 걸려서 너무 이제 폐가 옛날에는 폐렴도 아주 큰 병이었거든. 근데 요거 하나 눈에 들어오지 않니? 외로운 황홀한 심사? 아무도 안 나온 걸 보니 눈에 안 들어왔나 보군. 외롭다, 황홀하다. 어떤 느낌이야? 외로워, 아우 슬퍼. 근데 황홀하다, 아우 좋아. 서로 두 개가 연결되는 역설법이죠. 역설법은 밑에 4번에서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답은 1번으로 정리해 주시고. 자, 가와 가. 미타 차례에서 보겠습니다. 나에서 공통적으로 발견. 나는 님의 침묵이죠? 그럼 님의 침묵은 우리 저번에 길게 한번 했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뭐 복습을 꼭 하셔야 되고요. 하나 판별해 주세요. 밑에 뭐 선택지 보고 바로 보는 거 아니에요. 기억. 모두 사랑하는 대상과 헤어졌다. OX. 사랑하는 대상은 우리 가족들도 다 포함해야 돼요. 자, 두 번째. 불교의 윤회 사상이 드러나 있다. O, X. O, 그럼 찾아줘. 니은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불교의 윤회 사상. 우리가 만날 때 음. 만날 때 다시 만나는 것이 그쵸. 여기는 불교의 윤회 사상이라고 하는 이 부분 연결해 주시고, 앞에서 미타 차례에서 만날라 이 부분도 불교의 윤회 사상이겠죠. 디귿. 이별을 모두 극복하였다.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아니야. 극복했다면서. 아까 승화시켰다고 얘기했잖아. 이 부분 극복했죠? 그러면은 님의 침묵은요? 이별의 슬픔 극복했니 못했니? 못했어? 아니요. 그게 침묵. 했어? 못했어? 했어? 못했어요. 내가 여기 외칠까? 내가 여기 외칠까? 지금 초록색으로 외칠까? 그러나 뭐가 됐어? 응? 시상이 전환됐지. 앞에는 그럼 어떤 느낌이었어? 다시 만나면 날아갔어. 슬픔에 터져. 너무 슬퍼. 너무 슬프지. 근데 뒤에서는 그 슬픔이 계속 유지되니? 아니야. 나 믿어. 자, 믿는다는 거 우리 다른 말로 요약해보자. 믿는다는 거. 나 믿습니다. 만날 것을 믿습니다. 어떤 느낌이 들어? 만날 것을 믿습니다. 희망. 그래. 희망. 또 기원, 소망. 그럼 앞에서 너무 슬펐어. 절망적이었어. 슬픔이었어. 그럼 이런 느낌이 요런 느낌으로 바뀌었네. 그럼 극복이라고 봐야 돼? 아니라고 봐야 돼? 극복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자, 이거는 그냥 극복이다 아니다 외우려고 하지 마. 이렇게 찾아줘야 돼. 여러분들이 찾는 연습이야. 어떻게 시를 다 외워? 물론 내가 이제 못 외워서 여러분들한테 외우는 걸 강조 안 하는 건 아니에요. 나도 잘 못 외우지만 어떻게 시를 다 외워? 이렇게 여러분들이 찾아줘야 돼. 시상의 전환 이런 것도 아까 누가 얘기하더만, 그치? 그러나 치니까 시상의 전환. 그럼 뭐가 전환되는 건데? 감정이 지금 완전히 달라졌잖아. 앞에서도 제망매가에서도 어디서 전환이 일어났어요? 여기부터. 앞에서 너무 슬펐지? 무상감까지 느꼈지? 근데 뒤에는 극복 의지로 서로 바뀌어버렸지? 이거는 다 극복된 거예요. 바뀌었죠? 요 관계들. 자, 짜져줄 수 있어야 돼요. 리을. 감탄사를 활용했습니다. 찾아볼까? 감탄사. 여기서는 나왔네요. 밑에서는 그리고 밑에서는 또 근데 요 두 개의 감탄사가 느낌이 다르다고 했지. 처음에 나오는 아는
님은 갔습니다. 결과. 아 그래 어떤 절망감, 슬픔, 믿기지 않는 현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감탄사일 거야. 근데 밑에서의 아는 깨달은 거지. 아, 님 갔지만 나 보내지 않았대 라고 하면서 얘는 무슨 법? 님이 갔는데 보내지 않았다고? 그래. 자, 이 역설법이 뭘 강조해 주려고 쓰인 거야? 역설법 강조. 뭘 강조해 주는 거니? 역설법은 강조거든요. 효과. 뭘 강조해 주려고 쓴 걸까? 님을 보낸 실패. 슬픔? 아우 슬퍼? 다시 만날 다시 만날. 그래 아까 여기서 아 뭐라고 얘기를 했어? 깨달음이잖아. 나 이거 깨달았어. 아 깨달았어. 나 님 보낸 게 아니었구나. 내 마음속에 있구나. 이 깨달음에 대한 강조잖아요. 연결됐어요? 이 역설법은 이 화자가 느꼈던 이 깨달음에 대한 강조인 거예요. 아, 님 간 게 아니구나. 내가 님을 만난다고 믿으면은 내 옆에 있는 건 내 안에 있는 거구나. 이해됐죠? 역설? 영탄법이랑 같이 연결해서 이게 참 공부하는 게 어려운 게 항상 우리 님은 갔지만 님을 보내지 않습니다. 역설. 님은 갔지만 님을 보내지 않습니다. 역설. 심지어 내가 이번에 준 거에도 있지 않니? 님은 갔지만 님은 보내지 않습니다. 역설. 그러니까 외워. 근데 이게 왜 역설이고 뭘 강조해 주려고 이게 효과가 뭔지는 생각을 안 해. 근데 생각해봐야 돼. 고등학교에서는. 알겠지? 네. 자, 미음에서 언젠가는 꼭 만나게 될 것이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만날라. 기원, 소망, 희망 했으니까 답은 3번으로 체크해 주시는 게 낫겠죠. 하나 중요했어요. 지금 여기서 슬픔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둘 다 극복했어요. 라는 거. 자, 나의 표현법, 역설법이죠. 역설법과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답부터 얘기할까? 그러면 이거 몇 번 들어갔니? 4번. 왜 4번이야? 4번. 4번은 그럼 왜 이게 왜 반어고 왜 역설은 안 돼? 역설법. 조금 더 설명을 해볼까? 이거는 왜 역설법으로 볼 수 없니? 모순이요. 모순이야. 그래. 역설법은 문장에서 자, 잘 들으세요. 문장에서 뭐가 일어나야 돼요? 모순이 일어나야 돼요. 근데 이 문제 나올까? 이런 역설법 물론 이제 기말고사 나왔지만 1학기 때 그렇게 학교에서 뒤어놓고선 1학년 중간고사 문제 기억나? 네. 그치. 그걸 또 낼까? 그러면 자, 여기 요 문장만 봅시다. 나보기가 엮여 가실 때 눈물 많이 흘리겠대요. 문장에서 모순 일어났나? 아니요. 그럼 다른 문장에서는 모순이 일어나는지 보자.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어떻게 모순이 일어나? 아우성 소리. 아우성은 소리 시끄러운 거거든. 여러분 아우성 거리는 거 소리가 없대. 소리가 없는 건데 소리가 있대. 모순이지. 자, 분분한 악과 결벌이 이룩하는 축복은? 결별이 헤어지는. 결벌은 슬픈 건데 축복을. 축복이라고 좋게 얘기하고 있어. 그렇죠? 3번은요? 고와서. 고운 건데 서럽대, 슬프대. 모순이 일어나고 있지 계속 문장 안에서도. 5번은요? 찬란한 찬란한 건 좋은 건데 슬픈 건 슬픈 거잖아. 왜 얘네들을 이렇게 연결시켰나? 모순시키게. 그치? 이렇게 찾아주면 돼요. 그럼 반어법은요 어떻게 찾아줘야 되는 거냐? 반대로. 반어는 그래 반대로 뭐의 반대로 이게 표현이 문장 표현이 반어법까지 쓸게요. 문장의 표현이 뭐의 반대로예요? 생각. 그치 생각이나 마음. 그래서 이 생각이나 마음은 사실 몰라. 그럼 이걸로 추측해볼까? 나보기와 엮여 갔을 땐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는 왜 반어법으로 볼 수 있어? 내 마음은 눈물을. 엄청 슬프거든. 근데 나 울지 않을 거야. 라고 표현했으니까 마음과 반대로 표현했거든. 여기서 하나 이제 질문, 예리한 친구들은 질문을 하나 하는 게 또 문학에서 볼 때 이 반어법을 자 여기서 중요해요. 선생님이 강조했을 때는 역설법, 반어법이라고 해서 문장에서 본 거예요. 근데 상황을 볼게요. 이거를 상황으로 본다면 이 반어법도 역설적 상황에는 들어가요. 근데 문장 지금 분명히 달리 썼지. 이거 이해할 수 있으면은 이해하시고 모르겠으면 그냥 날려버려. 알겠지? 그냥 역설 반어만 찾으면 돼. 자, 역설적 상황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무슨 상황이야? 뭐가 일어나는 상황이야? 모순이 일어나는 상황이어야 되거든. 왜 반어법은 모순이 일어나는 상황일까? 요 4번을 가지고 설명을 한번 해보자. 이 사람 원래 님이 가면 눈물 흘려야 되는 상황 아니니? 맞아요. 근데 뭐라고 표현했어? 눈물 안 흘린다.
눈물 안 흘린다고 했지. 그럼 모순이 약간의 모순은 일어났지. 네. 그런 걸 가지고 역설적 상황이라고 해서 1학년 중간고사 때 요 나보기가 갔을 때 진달래 꽃도 복수 정답으로 인정해서 역설법도 맞았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렇게 해서 1학년 그 1학기 중간고사가 이게 복수 정답 처리가 된 거란 말이야. 이 역설적 상황으로 이의 제기를 해갖고. 그러니까 표현법으로만 문장으로만 물어봤으면은 반어법이니까 이건 답이 될 수는 없어. 근데 보기를 줬을 때 그거를 표현법, 역설법, 반어법이 아니라 아주 큰 카테고리인 역설로 줬거든. 그러면 이거는 도식화를 잠깐 해보면요. 역설이라고 하는 아주 큰 개념 안에 모순이죠. 여기에는 역설법도 있고요. 맞아요. 반어법도 있어요. 또 역설적 인식도 있고 역설적 상황도 있어요. 상당히 큰 개념이에요. 역설이라는 건. 그러니까 학교에서 문제 의도는 역설법과 반어법을 구분해라는 의도지만 제시했던 보기가 어떤 제시였어? 요 역설에 대한 보기였어. 1학기 때 기억을 되살리면. 그러니까 이게 다 복수 정답이 될 수 있는 거지. 근데 그래서 1학년 때 그것도 이의제기 또 할 만한 게 5번도 역설법이 드러나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반어법이 드러나거든요. 그때 당시 나는 고양이로서다라는 문제에서 그것까지 이의제기를 누가 안 하셨나 봐. 5번으로 하신 사람이 없었으니까. 자, 그래서 아무튼 좀 복잡한 문제지만 이해는 됐니? 내가 오늘 요 설명한 거에 대한 논지는 이해됐어? 일단 표현 자체, 문장의 표현 자체로는 역설법, 반어법으로 뒤에 법자가 나오면 좋아. 근데 반어법도 우리가 생각하는 걸 따라서 모순이 일어난 상황일 수도 있다라는 거. 요 뒤에 있는 거 설명 이해 안 되면 이건 그냥 날려버려요. 굳이 지금 필요한 건 아니니까. 자, 넘어갑시다. 그래서 아까 내가 드렸던 그 프린트에 역설법, 반어법이라고 하는 거 찾아줄 때 그 문장만 놓고 보라는 거야. 알겠지? 문장만 놓고 모순이 일어났네? 그럼 역설. 모순은 안 일어났네? 반어. 그럼 마음과 반대겠구나 라는 거. 자, 밑에 가, 나, 다 라고 하는 시조, 고전 시조 부분인데요. 한번 5번 문제 바로 들어가서 비교를 했네요. 뭐와 뭐를 비교했어요? 가와 다. 그럼 가와 다를 보면 어떤 느낌이 또 차이가 있는 거니? 가는 평시조, 다는 사설시조. 그러면 평시조는 누가 주로 지었어? 양반들. 사설시조는 누가 주로 지었어? 서민들, 평민들. 평민이라고 하자. 그럼 표현적으로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한자어를 많이 양반은 좀 어렵게 표현하겠지. 또 비유가 많이 들 거예요. 또 그치. 평민들은 아주 직설적으로 쓸 거예요. 직접적으로, 그리고 해학적으로 쓸 거예요. 이런 느낌들. 해학이란 단어는 뭐라고요? 웃음기 있게. 그렇게 형식을 먼저 물어보는 표현이네요. 자, 추가적으로 나오는 거 한번 얘기해 봅시다. 자, 가는 평시지고 다는 사설시조이자 OX 맞네요. 가, 도 모두 유교적 충의사상은 누구에만 담을 수 있을까? 가요. 오케이, 가에만 이렇게 연결시켜 주세요. 왜? 양반들이니까. 자, 가와 다 모두 풍자적인 수법은 누구와 연결시켜 주는 게 좋을까? 다랑 응? 다랑 연결시켜 주는 게 좋죠. 풍자라는 건 뭐예요? 돌려가는 돌려가는 거, 웃음기 있게. 근데 웃음기 플러스 비판. 웃기면서 돌려가는 걸 풍자라고 얘기를 하죠. 자, 리을은 일상 속의 소재를 담고 있다. 다 일상 속의 소재는 그러면은 일상 속의 소재 다는 개였네. 네. 가는 가는 주된 소재 뭐야? 낙락장소. 그럼 낙락장송은 일상 속 소재일까? 복내산 제일봉의 낙락장송. 아니요. 복내산 제일봉, 이 복내산이란 거는 중국의 아주 전설 속의 산이야. 거기에 있는 아주 큰, 내가 저번에 낙락장송 보여줬니? 사진 찍은 거? 여러분들 보여줬나? 안 보여줬나? 보여준 반 있고 안 보여준 반 있구나. 이게 낙락장송이야. 우와. 이름이 낙락장송이라 써있지. 어떤 소나무를 얘기해요? 엄청 큰 소나무를 낙낙장송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큰 소나무가 일상적 소재야? 아니겠지. 짠. 이거를 눈에 들어왔더라고 나도.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가와 연결될 수는 없겠네. 그렇죠? 자, 미음은요. 양반의 정서, 서민의 정서입니다. 동그라미 되겠네요. 답은 3번. 자, 이렇게 하나하나 판별해 주셔요. 일단은. 혹은 반대로 가는 경우도 있다. 자, 기억이 맞았어. 그럼 밑에 가서 기억 들어간 것만 보면 돼. 그러니까 5번은 일단 지워줄 수가 있겠지. 그리고 니은이 아니야. 그럼 니은 지워줘. 니은 지워줘. 그러면은 두 개밖에 안 남네. 역으로 갔을 때는. 그럼 디귿과 미음만 보면 되잖아. 그치? 확실하게 본인이 찾아줬다라고 하면 이 방법도 괜찮아요. 자, 나는요 황진이의 시조입니다. 그러면 이 황진이의 시조를 보면서 꺼낼 수 있는 개념들 빨리 한번 꺼내 봅시다. 음성상징어. 음성상징어는 또 황진이의 시조 같은 경우는 우리말의 묘미 잘 살렸다 이런 표현들도 많이 써요. 그리고 간에 배연에서 넣었다가 편대. 추상적 개념을 맞아요.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 붙여요. 혹은 여기서 또 시어의 대비 혹시 이해되니? 동짓달과 춘풍은 시어가 좀 대비된다는 거. 동짓달은 언제니? 겨울이잖아. 네. 춘풍은 봄이죠. 서로 이전 계절의 대비도 일어나네요. 정도까지만. 자,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는 저번에 제가 그 대상에 대한 주관적 변형도 같이 설명했나요? 기억나요? 대상에 대한 주관적 변형? 요거를 조금 더 심화시켜서 얘기를 할게요. 어렵지? 오른쪽에다 적을게.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라고 하는 요 개념은 말 그대로 뭘 어떻게 표현하는 거니?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 추상적인 대상이야. 그치? 추상적 대상은 여기서는 지금 시간이 표현되어 있고 혹은 여러분들 생각 이런 것들은 물리적인 속성이 없어요. 구체적이지 않아요. 근데 이런 대상을요 물리적 속성이 낮게끔 구체화시킨 거예요. 이 구체화라는 거는 감각적으로 감각이 느껴지게끔 허리를 베어서 넣었다 편다라는 건 시각적으로도 느낄 수 있고 뭐 벤다라는 촉각적인 느낌도 주었지. 그러니까 구체화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것과 또 하나의 또 유사한 개념으로 대상에 대한 주관적 변용 이라는 이런 개념이 같이 쓰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처음부터 내가 다 얘기해 줬으면 헷갈렸을 거야. 근데 이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가 지금 어느 정도 잡혔다라는 상황에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 대상에 대한 주관적 변용이라는 뜻은 한번 단어부터 해석해 보자. 대상, 내가 바라보는 이 대상을 주관적이라는 거는 어떤 표현이니? 변용이라는 건 어떤 표현이니? 해석해 볼까? 주관적. 자신의 관점대로 혹은 자신의 생각대로. 변용이라는 단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 변화해서 변화시켜 수용했다. 형태를 바꿔버린 거야. 그래서 지금 요 밤이라는 시간을 자신의 생각대로 그러면은 이렇게 형태를 바꾼 거 맞아? 밤이라는 시간 추상적인지 아닌지는 여기 기준이 아니라 밤이라는 시간을 자신의 멋대로 생각을 해버렸잖아. 그치? 그럼 이거는 대상에 대한 주관적 변용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요 두 가지를 비교를 해주자면 이거는 요 1번이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 2번이 대상에 대한 주관적 변용 요 관계는 이거는 조금 분명한 게 이런 관계가 잡혀요. 2번이 1번을 포함하고 있어. 이렇게 얘가 더 큰 개념이에요. 대상에 대한 주관적 변용이 더 큰 개념이에요. 왜냐면 우리는 구체적인 사물을 자기 멋대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거든. 예전에 혹시 기억나? 강물을 온 산을 둘러버렸네. 기억 안 나면 잠깐 보고 오자. 기억나는구나. 안에 집 짓고 맞아. 자기가 그 산에 들어가서 산 건데 마치 뭐라고 얘기를 했었니? 자기 자신이 좋은 거죠. 여기서 제 가야산 온 물로 온 산을 둘러버렸다네. 누가 둘러버렸다는 거야? 화자가 둘러버렸다라는 거지. 네. 이게 말이나 돼? 아니요. 그럼 이거는 주관적으로 변형한 거 맞니? 네. 맞아. 이런 식으로도 나올 수 있어.
연결되죠? 자,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럼 여기는 두 가지 개념이 같이 설명이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요거를 아마 두 가지 다 설명해 버릴 거야, 아마. 했을 거야. 자, 여기까지 황진이에 대한 얘기 그러면 이렇게 했고요. 자, 이제 문제 풀러 갑시다. 그럼 이게 반대로 여러분들도 나 황진이 보자마자 이런 생각들이 쭉 나면 좋단 말이야. 이걸 우리가 시에 대한 개념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개념을 아냐 모르냐 때문에 문제가 풀리고 안 풀리고 보이거든. 알겠죠? 자, 여기 답은 몇 번이에요? 2번으로 갈 수 있는 이유. 그럼 어디가 틀렸어? 만드는 게 아니라 정성껏 만들고 있어? 응? 누가 만든다고? 만드는 게 아니라 시간에서 이건 아니야. 춘풍 이불을 만드는 게 아니라 춘풍 이불 아래 넣었다가 봄이 오면 이제 꺼낼 이불이잖아. 그러니까 님이 오면 그 시간이 또 봄이 되겠지. 굳은 믿음을 반영하고 있어. 님이 돌아올 것이란 또 굳은 믿음도 있었니? 님은 꼭 돌아올 것입니다. 아, 님은 돌아올 것입니다. 없어요. 그런 느낌도 없잖아. 자, 그럼 반대로 여러분들 요 1번, 3번, 4번, 5번은 이 시에 대한 설명이고 학교에서 지금 이렇게 설명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한 거를 맞았다라고 준 거지. 그치? 그럼 1번 봐봐. 외로운 동짓단 발을 인간과 즐거운 밤에 이렇게 갈무리 하려고 해. 갈무리라는 거는 마무리인 거야. 이렇게 좀 마무리한다라는 거는 마감질이라고 하면 되나? 마감을 짓고 싶은 거야. 또 화자는 뱀을 이렇게 밤을 서리서리 넣어주겠다고 한 다음에 돌아올 순간에 대비하는 자세, 돌아온 순간에 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라는 그런 마음이죠. 화자에게 어른이 오신 날 밤, 동짓달 밤은 심리적으로 다른 의미겠지. 어른이 오신 날 밤은 어떤 밤일까? 어떤 느낌의 밤이야? 오셨대 님이. 어떤 느낌이 들어? 빨리 너무 행복하지겠지. 그럼 동짓달 기나긴 밤은 님이 없어서 님이 없어서 아주 슬픈 밤이겠지. 이 정도로 구분할 수 있잖아. 밤을 굽이굽이 펴겠다고 했어요. 아주 오래 있고 싶은 마음을 표현했다라는 거. 이렇게 다른 선택지들 보면서 내용을 좀 더 정리해 주는 것도 필요해요. 자, 이제 나와 나의 공통점으로 갑시다. 나와 나의 공통점은 답은 5번으로 갈 수 있겠죠? 우리말의 음성상징어 어디 쓰였어? 아까 서리서리 굽이굽이 찾았고 다에서는 받은 거 응? 응, 회 치며 또 캉캉 이런 것들이 이제 음성상징어죠. 그러면은 다른 거는 다 틀렸네. 한번 봅시다. 1번 자연을 의인화할 때 누구 자연을 의인화했니? 그러면 가는 의인화된 거 있나? 사람처럼 표현한 거 없지. 그쵸? 자,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적인 사물로 표현했다. 누구만? 나만. 님을 기다린 마음을 해학적으로 표현했다. 뭐만? 다만. 님을 기다리는 님은 부정적인 대상을 표현했다. 다만일 수도 있어요. 이건 다가 또 아닐 수도 있어. 근데 여기서 님을 부정적으로 표현했다라는 이 의미에 대해서 조금만 더 생각을 해봅시다. 이 다에 대한 개념을 얘기 안 했으니까. 이거는 주제는 뭐니? 표면적 주제. 표면적인 주제는 누구에 대한 원망이야? 개에 대한 원망이죠. 개에 대해서 야, 너 때문에 지금 님이 안 오고 있잖아. 원망하는 거죠. 근데 그것의 이면적 주제는 누구에 대한 원망일까? 누가 안 오는 거야? 님. 그럼 진짜 개 때문에 안 오는 걸까? 아니지. 이면적 주제는 오지 않는 님에 대한 원망이에요. 자, 이렇게 보면 기다리는 님을 부정적인 대상으로 표현했다는 것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겠지. 이건 해석하는지에 따라서. 요 4번 중요해요. 그러니까 4번이 왜 중요하냐면 학교에서도 정확하게 선생님 그럼 이건 부정적인 대상으로 표현했으니까 이것도 정답이 될 수 있지 않나요? 만약에 다해서만 물어봤으면. 근데 진짜 정답인 애를 먼저 찾아줘야 돼. 알겠지? 진짜 정답인 애를 찾아주는 거야. 문학은. 더 가능성 높은 애, 답일 가능성 높은 애를 찾아주는 거야. 항상 문학은 그게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4번의 선택지도 개에 대한 원망이라고 본다면 야 이거 개에 대해서 원망한 거잖아. 표면적으로 봐봐. 이거 어떻게 부정적인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니? 라고 한다면 그거에서 반론은 어떻게 할 거야? 아니 그래도 이면적 주제가 오지 않는 님에 대한 원망 아니에요? 하면 아니 표면적으로만 봐봐 라고 한다면 그거는 또 근거가 되거든. 근데 반대로
기다림을 부정적으로 했다라고 하면 야 이거는 이면적 주제 수업 시간에 얘기했잖아.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이건 오지 않는 님에 대한 원망이라고 님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잖아. 수업 시간에 얘기했으면 그건 끝나는 거거든.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 잘 선택을 해줘야 돼. 끝까지 고민 한번 해봐. 문제 의도까지 해서. 자, 넘어갑시다. 여기는 이제 심청전. 심청전은 우리 한지 얼마 안 됐고, 뭐 내용도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한번 봅시다. 자, 8번에서 보면 가해 심청이라고 얘기를 했네요. 그럼 가해 심청을 여러분들이 가서 꼭 찾아주세요. 왜요? 선생님 이 심청이 저 심청이랑 다를 수 있나요? 다르지. 심청이가 어떤 상황인지 봐야 되니까. 얘들아 심청이가 늘 슬프기가 있니? 전체 줄거리에서? 그럼 교과서에 있는 지문만 내신데? 또 그런 얘기도 안 나왔지. 심청이는 좋을 때도 있었어. 언제? 마지막에 심청전 전체 줄거리 보면 마지막에 되게 좋았거든. 그러니까 이때 심청이가 어떤 심청인지 보고 가시라고. 심청이가 어떤 상황이에요? 아, 팔려나가는 상황이네. 그러면 이제 심정은 찾았지. 그때의 심정과 심청이 아주 슬퍼요. 밑에서 나오는 심청 누님은 어떤 상황일까? 잎 하나 덜려고 학비 보태려고 식모살이며 방직기 앞으로 달려왔던 그대 누님들 지금 무엇하며 사셨을까? 자, 이런 누님들이 어떻게 사셨대요? 힘들게. 누구를 위해서? 동생들. 그쵸? 자, 마주 앉은 심청은 언세 잃은 이 누님들을 심청이라고 얘기를 했죠. 흘러넘어 눈꺼풀 씨야 다 가렸는데 사촌 누님은 그때가 정겨웠다고. 이 심청이 누님은 그때가 정겨웠다고 세상이 포근했습니다 라고. 독거가 인강수처럼 입 벌린 저 구부정한 세월 속으로 절뚝거리며 건너가는 심청 누님은 이라고 하면서 아, 심청 누님이 과거를 회상하는 그런 시였네. 그리고 가족을 위해서 뭔가 희생했던 그런 기억을 담은 시예요. 넘어가 봅시다. 그랬을 때 여기 답은 몇 번으로 갈 수 있어요? 적절한 거네요. 1번이에요.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희생한 사람. 자, 심청이는 누구를 위해서 희생했어? 아빠를 위해서. 자, 요 보기에서는 동생을 위해서 희생했죠. 그러면은 요런 선택지도 가족을 위해서 희생했다. 가족 누구? 꼭 얘기를 해줘야 돼요. 아버지, 동생. 이런 답들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해줘야 그걸 정답으로 찾아줄 수 있다고요. 그냥 안 하고 찾아주면 헷갈리는 경우가 많아. 이거를 그러니까 나중에 실수하지 마세요. 자, 그럼 여기서 나의 신봉사니까 나의 신봉사는 이 사람도 그러면 항상 슬펐던 신봉사니? 아니야, 그때그때 달라. 알지? 어떤 장면인지를 꼭 봐줘야 돼요. 여기서 신봉사가 이 말을 듣고 아빠 저 팔려가요. 그럼 이때 신봉사는 아주 긴 얘기를 쭉 했지. 여기까지. 자, 그럼 여기서 우리 예전에 수업할 때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개념들은 무슨 개념이라고 했을까? 여기서 걸려있는 거, 여기서 물어볼 수 있는 거. 고사인용 어디서 인용됐어? 고사인용 됐죠. 이 고사인용은 왜 된 거니? 고사인용의 효과. 강조해 주는 거야. 무슨 강조?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 라는 거지. 어떻게 심청이를 잡아가냐 야 이놈들아.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 옛날에 탕임금은 자기 몸을 팔아서 나라에 제사를 지냈단 말이야. 그러니까 니들도 네 몸 팔아라는 거지. 왜 남의 자식을 잡아가고 그래 이놈들아 라고 하는 고사인용이죠. 그런 마음이 강조됐고요. 또 참말이냐 아이고 웬 말인고. 운문체의 효과도 있어요. 리듬감이 잡힌다는 얘기예요. 또 종교럼이를 한번 볼까? 내 맘대로 한단 말이냐? 어떻게 눈을 뜨리? 내가 살아서 무엇하리? 무슨 법처럼 느껴져? 내가 살아서 무엇하리? 서리법이잖아. 그래. 그럼 이 서리법도 강조해 주는 거지. 뭘 강조해 주는 거야? 보낼 수 없어.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 심청아. 어떻게 네가 죽어서 내가 살아서 뭐 하겠냐? 라고 얘기를 하는 거. 자, 요 두 번째 요 문단에서 내용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개념이 하나 있었죠. 이거는 하늘이 벌을 내릴 것이다 이놈들아 라는 거지. 하느님의 어디신가 귀신의 밝은 망에 앙화가 없겠냐 너희들 벌 받을 거야 이놈들아 라고 얘기를 한 부분이에요.
자, 그 정도로 요 신봉사의 긴 이 말에서 여러분들 알고 있어야 되는 개념들이에요. 이 정도는. 알겠죠? 아, 또 하나가 더 있을 텐데. 앞에서. 요 디귿은 이따가 얘기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신봉사 한 말에서 적절하지 않는 것은 답은 4번이죠. 4번에 어느 부분이 틀렸어? 배신감. 선생님, 고생해서 키운 딸이 중대령 결정해서 배신감을 느낄 수 있다고 보지 않을까요? 한 말에서 찾아주세요. 아이고 심청아. 배신감? 배신감은 어디서 느낄 수 있을까? 저번 질문 들어왔었는데. 이게 웬 말인고? 이게 웬 말인 거 어디 있지? 웬 말인 거 어디 있지? 맨 위에. 아, 이게 웬 말인고, 그러니까 배신감 느꼈어 이런 느낌인가? 아니, 청천벽력 같은 절망감이겠지. 이거는 절망감에 가까울 거야, 배신감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것도 배신감은 아닐 거야. 네가 내 멋대로 이렇게 해서. 배신감이란 감정은 좀 멀지 않겠니, 여기서? 그쵸? 그러니까 이게 정답이 될 이유보다 오답이 될 이유에 가깝잖아. 그럴 거예요. 여기서 배신감을 느꼈어, 배신감을 느꼈으니까, 그러면은 배신감을 느꼈으니까 붙잡을까? 심청을 붙잡을까? 배신감을 느껴갖고? 아. 배신감이 왜 꺼져 이거잖아. 잘 가 이런 느낌이잖아. 잘 가도 아니지. 가다 죽어버려라 이런 느낌이겠지. 배신감을 느꼈으면. 안 그래? 누가 배신감으로 질문해서 그래요. 자, 밑에 가서 기억과 미음에 대한 이해라고 얘기를 했네요. 여기서 답은 몇 번일까? 5번. 누군가가 구해주기를 위한 모습입니다. 미음에서 두 손을 잡고 기절하니. 그러면 요 답은 5번인데, 이거 찾으실 때마다 여러분들 이해라고 하는 문제는요, 추론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 추론이라고 하는 건요, 여기에서 기억을 보고 이게 어떤 맥락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한번 먼저 답을 내려봐. 뱃사람들이 자, 오늘 배 떠는 날이 쉬이 가게 해주소 왜 얘기했을까? 추론. 먼저 생각을 해봐. 도망갈까봐. 또 그럼 도망갈까봐라는 생각을 했지, 그치? 그럼 가서 선택지를 봐봐. 그래, 도망갈까봐 조심스럽게 약속을 지켜줄 것을 요구했다. 연결돼, 안 돼? 연결되네. 자, 이렇게 풀어줘야 돼. 이거 그냥 선택지만 보고 이렇게 역으로 가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답을 찾아주고 역으로 제대로 오는 게 좋아요. 니은을 볼까? 심청이 이 말을 듣고 얼굴빛이 없어지고 손발이 맥이 풀리고 정신이 어지러웠어. 이거는 어떤 상황일까? 나 이제 죽는구나 라는 느낌이지. 네. 이거 나 이제 죽는구나 라는 느낌을 가지고 아버지에 대한 걱정과 안타까움이 드러났대요. 나 이제 죽는구나, 아버지 어떡하지? 연결돼? 그래요. 그렇게 찾아줘야 돼요. 자, 3번 요거 중요하죠. 서술자가 상황의 의미를 직접 설명해주는 말, 이거를 우린 여기서 개념어 뭐라고 얘기를 했지? 서술자의 개입 혹은 편집자적 논평. 지금 여러분들 교과서에 실린 심청전에서는 편집자적 논평이 이 한 부분밖에 안 나오거든요. 근데 다른 고전소설에서는 좀 많이 나와요. 생각보다. 심청전 전체로 봤을 때도 많이 나오고. 이거는 고전소설의 특징이에요. 현대소설에서는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고, 서술자가 마치 감정을 이입하거나 상황을 정리해주는 이런 말투를 많이 해줘요. 그러니까 이것도 알고 있어야 되는 개념인 거예요. 알겠죠? 자, 넘어갑시다. 오늘 쉬는 시간 없이 해야 되겠네. 미안해. 자, 윗글에 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답은 3번이었을 텐데 어느 부분이 틀렸니? 원래 알려준다고 하지 않았어. 그래?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 네 말이 없어. 응? 그냥 상대편에서 너를 부르시고. 응? 주의 아니야. 응. 그럼 반대로 1, 2, 3, 1, 2, 4, 5번을 여러분들 찾아줄 수 있어? 어느 부분인지? 네.
어디에서 1번은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결초보은 결초보은하겠습니다. 그래, 딱 이렇게 핵심어로 나오면 좋지. 결초보은하겠습니다. 고마워요. 저 은혜 갚을게요. 죽어서라도 은혜 갚을게요. 2번은요. 평범한 소년처럼 소박하게 살고 싶대. 어디서 볼 수 있을까? 이거 안 찾아주고 그냥 3번으로 가서 3번이 아닌 것 같아서 그것도 지양해야 돼요. 물론 다 찾아주면 시간이 없어. 시간이 부족할 수도 있거든. 근데 국어 시험이 그렇게 지금 이 문학 같은 경우는 시간이 부족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야. 비문학이 이번에 껴있으니까 좀 그러겠지만, 그치? 그럼 2번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다른 소녀들 얘기한 건 어디서 얘기했어? 아무개야, 아무개야, 아무개야. 여기 큰아가, 바느질, 스노우위키 누가 함께 하려느냐? 너 누구랑 할래? 나 이제 죽는지. 아우 나도 하고 싶은데. 작년에 단오날에 그네 뛰고 놀았던 일 너 해냐 생각하니? 아 이제 못하는데 어떡하냐? 나도 이제 그네 뛰고 싶은데. 작은아가 7월 7석에 같이 기원하자는데 이제 허사네 못할 것 같아. 나 이제 죽으러 가거든. 나도 기원하고 싶은데 라고 한다면 소녀처럼 소박하게 살고 싶은 소망이라고 읽을 수 있겠죠. 그 부분을 연결했어? 이 부분 이렇게 멍한데 이렇게 연결해 주세요. 4번은요. 서술자가 심청의 안타까운 선정을 서술자의 개입 찾으라는 것보다 아니라 자연물도 공감하고 있다. 감정이입 찾으라는 거지. 네. 감정이입 어디서 나오고 있어? 꾀꼬리는 울어대고 두견이는 우는구나. 그 앞에도 밝은 해는 어디고 어두침침한 구름. 청사는 찡그리고 있어요. 강물 소리는 흐느끼고 있어요. 꽃은 시들었어요. 버들까지도 휘들어졌어요. 복사꽃은 슬퍼해요. 그러면 여기서 아까 뒤에 나오는 문제이지만 밝은 해는 있어야 돼. 지금 있어 없어? 없어. 얘는 원래 있었던 좋은 거죠. 또 너른 산은 어때요? 너른 산은 어디 두고 슬픈 소리만 울어보내느냐? 디귿이 좀 헷갈리지 않았니? 뒤에 문제. 뒤에 가서 문제 먼저 보고 올까? 요 13번 문제. 자, 디귿 같은 경우는 어떻게 처리해야 돼? 하늘거리는 버릇까지가 어떻게 하고 있니? 졸듯이 휘들어진 거는 졸듯이 휘늘어진 거는 좋은 의미일까? 슬퍼하는 걸까? 이건 슬퍼하는 의미에 가깝잖아. 그치? 그러니까 디귿은 슬퍼하는 의미로 잡아줘야 되겠죠. 그래서 13번의 답은 3번이 되겠죠. 그 대상이 뭐 하고 있는지 봐야 돼. 슬퍼하는지 아니면 원래 있어야 되는 좋은 애였는지. 자, 12번도 가에 나타난 심청의 태도니까 가 부분을 한번 보시면은요. 심소저가 여쭈었다. 선생님 여쭈었다라는 말을 저는 안 읽었어요 하신 분들 되게 많아요. 읽어봐요. 지금 그러면 여쭈은 거에 누구한테 여쭈은 거니? 심소저가 장승장 때 부인한테 물어본 거지. 그럼 여쭈다라는 단어는 뭐야? 물어본 거야. 그래, 물어봤어. 뭘 물어봤어? 제가 뒤에 후회한데 뭐 하겠습니까? 이거 후회하지 않아요. 또 물어보면서 결국 할 말은 무슨 말이었어? 심청이가 하는 말은 여기까지. 고마웠습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있고 또 장승상이 그 앞에서 뭐라고 얘기했니? 야 내가 돈 내줄게 너 가지마 이렇게 얘기를 했지. 네. 그러고 나서 근데 심청이는 뭐라고 대답했니? 싫다고 했어. 몇 가지 이유? 한 3가지 이유 됐어요. 앞에서부터 찾아보자. 명분 없는 재물이에요. 또 두 번째 약속 어기면 안 돼요. 그리고 뱃사람들도 낭패고요. 약속 어기면 안 돼요. 이런 3가지 이유로 반대를 했죠. 그 말에서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12번은 몇 번으로 갈 수 있을까? 1번. 또박 3가지 이유를 들어서 또박 밝히고 있다. 3가지 이유를 들어서 그래 또박 얘기했니? 이거 헷갈렸던 사람이 있지 않니? 네. 몇 번이라고 얘기했니? 2번처럼 헷갈렸던 2번으로 혹시 한 사람? 2번으로 하면은 은혜를 갚게 될 수 없는 거 맞지 않아요? 근데 결초보은 한다고 했지. 결초보은이란 거는 무슨 단어예요? 죽어서라도 갚을게요. 그리고 은혜 갚을 수 없었다는 게 요 맥락의 주된 내용은 아니지. 저 어쩔 수 없이 갈 거예요. 이건 운명이고요. 저 팔려고 하는 거는 어쩔 수 없어요. 라는 말이 이 말의 메인 주제란 말이에요. 중심 내용이란 말이에요.
결초본 한다란 말도 여기 나왔으니까 이건 전혀 연결되지 않을 것 같아요. 다른 거는 헷갈리진 않았을 것 같고. 자, 14번도 한번 봅시다. 이별 노래. 이별 노래에서는 나오는 대화 장면입니다. 요 시에서는 주된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니? 조금만 늦게 가주세요. 그러면 저기 떠난 뒤에도 내 그대를 사랑하기에는 아직 늦지 않을 거예요. 떠나는 곳 내가 먼저 가서 그대 뒷모습에 깔리는 노을이 될게요. 당신을 위해서 뭔가 해주겠습니다. 당신 늦게 떠나주세요. 옥깁을 여미고 어둠 속에서 사람의 집들이 어두워지면 그댈 위해 노래하는 별이 되겠습니다. 그댈 위해서 뭔가 해주겠습니다. 해드리겠습니다. 떠나는 그대 조금만 늦게 떠나준다면 저 그대를 사랑하지 해도 늦지 않겠습니다. 수미 상황까지도 일어났네. 그러고 나서 둘이 대화했대. 자, 심청이 이 길 떠나면 돌아올 수 없으니 한스러워요. 이거 어디서 찾아줄 수 있어? 이 길 떠나면 돌아올 수 없으니 한스러워요. 지문에서 찾아주는 연습 찾아볼까? 팔린 곰이 다시 오지 모르겠고. 한스럽다 그러면은 한스럽다. 자, 요 시에서 나타나요. 제가 죽고 사는 것이 한 꿈속이니 정에 이끌려서 굳이 눈물 흘리랴마는 어쩔 수 없지만 이거는 운명이니까 어쩔 수 없지만요. 제가 다시 못 돌아오는 거는 아이고 자장 애끓는 것입니다. 한스러운 것입니다. 시에서 나타나요. 자, 요 시의 내용도 파악하셔야 된다고요. 심청이는 이거는 운명이니까 받아들일 거예요. 그치만 다시 못 보는 건 어떻대? 슬퍼요. 라는 말이에요. 아, 내가 운명이니까 받아들이겠지만 다시 못 보는 건 슬퍼요. 슬픈 건 슬픈 거거든. 거기서 나오는 부분이고요. 연결시켜 주세요. 자, 화자 조금만 천천히 떠나시면 제가 노을이 되어 드릴게요. 이거는 뭐 시에 있는 내용 그대로 갖고 온 거지. 아, 심청아 그래도 조금만 늦게 떠나 주세요. 아버님이 떠나기로 했으니까 저는 미련을 두지 않고 가겠습니다. 라고 단호하게 얘기했지, 장승사 부인한테. 자, 화자 당신의 고귀한 마음을 사랑하기에 그대를 노래하는 별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당신을 위해서 제가 노래를 할게요. 별이 될게요. 그럼 심청이는 당신까지 이렇게 간절히 응원해 주시니 아무 걱정 없이 떠날 수 있을 것 같아요. 5번 좀 이상한데? 5번은 어디가 틀린 것 같아? 자, 아무 걱정 없이 잘 갔니? 아니요. 아니야. 얼마나 걱정 많이 했어. 아버지 어떡해요? 아버지 이제 밥 누가 해드려요? 그치? 답은 5번이네요. 자, 여기까지 잠깐 끊었다가